자, 우리가 켈레우스는 뭘 보고 켈레우스로 이런 거 있어? 어떤 z가 있으면 z가 a 플러스 bi가 된다고 했을 때 z 바를 보고 켈레우스로 이루는 거 있었지. z 바는 뭐가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bi가 돼. 그래서 얘를 바를 치워주게 되면 뭐냐면 실수 부분은 그대로 되겠지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형태의 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켈레우스가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럼 오늘 봐야 될 건 뭐냐면 켈레복소수에 관련된 있는 성질이야. 복소수에 나오는 내용 중에 켈레복소수 연관돼 나오는 것 가장 어려워. 그게 잘 봐야 돼. 첫 번째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켈레복소수에다가 다시 켈레복소수를 취해주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켈레복소수를 취하고 그 다음 다시 켈레복소수를 취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켈레복소수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켈레수가 나오면 뭘 이용한다 했었지? 어떤 문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켈레수가 나왔어. 그러면 합, 차, 곱을 이용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얘가 하나의 실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하나의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켈레복소수를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Z가 Z바랑 서로 같을 때가 있어.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Z바랑 서로 같을 때가 있어. Z와 Z바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자, 실수 부분은 그대로 되겠지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Z와 Z바가 같다는 얘기는 허수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허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Z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실수가 돼야 돼. 그래야만 Z하고 Z바가 서로 같게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Z하고 Z바가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수 부분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수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Z는 뭐가 돼야 돼? 순허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런데 뭐도 가능하냐면 0도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많이 게임이 중 하나야. 0이 돼도 어차피 마이너스가 붙어도 0은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변화가 없다 라는 걸 봐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연산을 취해주게 되는데, 켈레우스식은 Z1과 Z2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줬어. 이렇게 켈레우스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도 상관없냐면 Z1과 Z2를 더해주거나 빼주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켈레우스를 취해줘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Z1에 자, Z2를 곱해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Z1하고 Z2를 곱해준 다음에 켈레우스를 취해줘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Z1하고 Z1바하고 Z2바에서 켈레우스끼리 나눠졌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Z1하고 Z2를 나누고 난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켈레우스를 취해줘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즉 켈레우스로 이루어진 것의 사칙연산은 먼저 계산해주고 난 다음에 켈레우스를 취해줘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켈레우스에 관련된 성질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알겠어? 이해가 돼? 자, 그럼 이걸 생각하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 자, 필수예제 5번을 보면 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i가 되고, 그 다음에 베타는 2 마이너스 5i가 된다고 했을 때 알파 알파바 플러스 베타 베타바 플러스 알파바의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바 이렇게 놓는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얘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건 일단은 우리가 복수수로 이루어져 있는 수들은 전부 다 사칙연산이 가능하다고 했어. 교환법칙, 결합법칙, 빈도칙이 성립한다고 했었죠.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다시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전개도 가능하고 인수분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4개씩을 봤는데 얘네 둘을 묶었더니 알파바로 묶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 얘네 둘을 베타바로 묶었더니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해준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알파와 플러스 베타만 뭐에 상관없다 했어? 더해주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텔레옵서스를 취해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지. 그렇지? 그럼 내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필요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i를 곱해주면 돼. 그래서 1 플러스 9에서 얼마가 돼? 10.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텔레옵서스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 문제까지 풀고 한번 푸는 시간을 줄게. 자, 6번에 보면 지금 식이 있는데 e-i의 z바에 플러스 iz가 4 플러스 2i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네가 질문하기로 했던 18문제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그래. 자, 일단 여기에 보면 등호가 있어.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럼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복소수가 있을 때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는 얘기가 뭐가 되냐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겠다.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같아야 되는데 우변을 보면 우변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정확하게 구별이 돼 있어.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근데 좌변은 어때? i가 있으면 허수 부분이야? 아니지. i가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i라고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둘 다 실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런데 i가 곱해져 있는 z는 복수수라고 얘기했어. 얘는 실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z가 복수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 i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몰라. 왜냐면 복수수라는 것은 실수도 될 수 있고 허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 개의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우변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모르는 게 뭐야? Z하고 Z 발을 모르지. 그렇지? 그래서 확실하게 구별해주기 위해서 Z를 A 플러스 BI라고 넣자. 그러면 Z 발은 뭐가 돼? A-BI가 된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E-I에 A-BI 플러스 I에 A 플러스 BI가 바로 4 플러스 2i가 되고, 자,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 EA-EBI에 마이너스 AI에 뭐가 되는 거야? B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AI의 마이너스 B가 4 플러스 2i가 되고, 자, i가 없는 놈 그러면 어떻게 돼? EA 마이너스 EB 이거 어떻게 없어지네? 그 다음에 i가 있는 놈 마이너스 EBI가 4 플러스 2i가 돼서 좌변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A-B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돼서 A는 얼마가 돼? 1이 돼야 돼. 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복소수는 A 플러스 BI라고 나왔으니까 B 마이너스 I가 되겠구나. 이렇게 나타났어요. 항상 복소수가 있는데 등식이 있다는 얘기는 좌변과 우변에 대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보자. 그러면 우리가 i라는 1차식을 통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준다고 했어. 그런데 i라는 1차식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곱하기를 할 때 꼭 두 개만 곱하는 거였다. 세 개로 곱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으로 1 플러스 3i하고 2 마이너스 i하고 1 플러스 1 플러스 i하고 이런 식으로 3개 이상이 곱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전개를 해서 표현해 준다면 뭐냐면 i의 3승이 나오게 돼.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실수와 허수를 어떻게 구별해 주냐면 실수하고 허수는 이렇게 구별해 주거든. 얘는 i가 없다, i가 없다, i가 있다.
해서 i라는 것이 있다 없다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삼승 같은 거는 필요 없어. 두 번 곱했을 때 i의 제곱은 얼마야?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i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i를 하나씩 곱해 나갈 때마다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야. 나는 i에 대해서 거듭적으로 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i의 1승은 얘는 i야. 그 다음에 i의 2승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i의 3승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i가 되고, 자 i의 4승은 얘를 제곱해 준 거니까 1이 돼. 그 다음에 i의 5승은 여기다 i로 곱해준 거니까 i가 되고, i의 6승은 마이너스 1, 여기다 i 곱해주니까 i의 7승은 여기 i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i, i의 8승은 요놈을 제곱했으니까 1,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이해가지? 그래서 봤더니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4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보이게 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자 지수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은 전부 다 i로 바뀌고, 지수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지수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지수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으면 나눠 떨어지게 되면 얘는 1이 되겠다 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에서 4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간다 해서 얘는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항상 그 i가 거듭 제곱의 형태꼴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지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대표적으로 2개만 알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요는 둘, 셋, 넷, 더하면 얼마니? 여기 더하면 i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 1, 여기 더하면 0.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i 1, i 얘도 0이지. 즉 요놈 4개 더해도 0이야.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수가 연속된 4개의 합은 무조건 0을 이루게 돼. 알겠지? 잘 나오는 것을 하니까 잘 봐주시면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것이 바로 i의 거듭제곱이고, 자 처음에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설명했었나? 처음에? 안 했었나? 자 그럼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제곱근에 보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a가 돼. 그때 이 x를 보고 뭐라고 해줘?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해주지? 제곱근이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은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a가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것은 음수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은 a가 되는데, 여기는 원래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래 원칙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i를 배웠으니까는 이거는 음수의 제곱근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이제. 자, 음수의 제곱근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얘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줄게요. 알겠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된다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돼서 근어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와 있는 것은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해 주시게 돼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쓰는 게 좋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고, 루트 마이너스 1이 얼마야? i잖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a가 음수라면, a가 양수라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야.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한다면 단 a가 0보다 크다. 왜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알겠지?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 x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a i의 형태의 꼴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이가 바로 뭐냐면 음수의 제곱근이 된다라는 거 생략이래.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나와 있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가 있으면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3과 마이너스 3 중에 어떤 게 음수야 어떤 게 음수야? 3하고 마이너스 3 중에 어떤 게 양수야? 3이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 3이 음수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하고 마이너스 a는 몰라, 알 수가 없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숫자로 구성이 돼 있으면 그냥 그 마이너스가 근호 안에 있으면 i를 통해서 근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밖으로 빼내주면 돼요. 알겠지? 별로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가 문제야. 아마 제곱근을 맨 처음 배웠을 때도 마찬가지야. 양수로 돼 있으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음수일 때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봐야 된다고 했어. 음수일 때 어떻게 되는? 아니죠. 숫자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해줘? 제곱근 할 때. 루트 마이너스 뭐 3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제곱과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데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제곱의 영향 받을 거 없어지지? 그래서 계산 결과가 3이 돼 있구나. 해서 루트와 제곱이 있으면 항상 계산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로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별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되겠지만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가 돼야 된다 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즉 제곱근에서도 안에 있는 것, 근호 안에 있는 것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문자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해주는 방법이 달라졌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음수의 제곱근도 안에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문자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 한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니? 루트 a, b가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런데 얘는 언제 성립하냐면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성립하게 돼.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야 얘가 제곱근의 성질이 성립한단 말이야. 왜냐면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음수의 제곱근을 통해서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성질이 성립할까 안 할까라는 거 한번 확인해보자. 알겠지?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 둘 다 모두 양수야. 양수면 루트 a 루트 2하고 3으로 보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원래 루트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지? 근데 이 6은 어떻게 쓸 수 있냐? 루트 얼마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인 경우에 루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주냐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근호 밖으로 빼내주고 있어. 그래서 루트 2i 곱하기 루트 3이 되고 얘는 루트 6i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 알겠지? 자, 원래 계산 방법 이거야. 자, 그런데 이 공식을 이용해 보려고, 이 공식 이용해 보려면 어떻게 해주게 되는 거냐면 안에 있는 것끼리 그냥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치? 자, 마이너스 6인데 얘는 루트 6i라고 쓸 수가 있지. 자, 그러면 바꿔준 거는 얘는 어떻게 돼? 두 개는 서로 똑같게 돼. 이해가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원래 둘 다 양수일 거면 얘를 쓰라고 얘기했지만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가 되면 이 공식을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계산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해가 돼?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둘 다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둘 다 음수가 되면 자, 원래의 문제를 풀이해주게 되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가 되고 얘는 루트 6인데 i가 제곱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다 이렇게 쓰게 돼. 그치?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루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루트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자, 원래 계산해준 방법과 요 공식을 썼을 때 계산 방법이 어때? 같아 틀려? 틀리단 말이야. 그러면 둘 다 음수화될 땐 요 공식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두 개 다 모두 양수면 공식을 써도 돼.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돼도 얘를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둘 다 음수가 되면 얘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이해가 돼? 자,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요 두 개 차이는 뭐가 돼요? 루트 6이 똑같이 나왔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다 없다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지. 원래는 마이너스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해주면 얘를 루트 ab가 되는데 만약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있다고 하면 이때는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아도 성립하는 공식이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즉 a와 b가 양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야. 그러면 두 개로 곱하면 그냥 안에다 곱해줘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하지만 a, b가 둘 다 음수가 됐을 경우에는 뭐가 되느냐, 안에다 곱했을 때 반드시 밖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이해가 돼? 응?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나눗셈은 어떻게 될까? 나눗셈은 루트 a 분의 루트 b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얘도 루트 a분의 b에다 이렇게 같이 놓고 계산해 상관이 없어. 그렇지?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a와 b가 어떤 게 음수고 어떤 게 양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이 공식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라는 걸 확인해보자는 얘기야.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계산해봤더니 어느 경우냐면 b는 0보다 큰데 a가 0보다 작으면 공식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a분의 루트 b가 근호 안에 놓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앞에 무엇이 있냐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얘도 마이너스가 붙고 얘도 마이너스가 붙는다. 일반적으로 다 성립해. 다른 부호가 됐을 경우에 전부 다 성립하게 돼. 하지만 곱하기일 때 둘 다 음수가 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일 때는 분자의 양수인데 분모가 음수가 되면 앞에 무엇이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제곱분의 음수의 제곱분의 승부죠. 일반 곱하기와 나누기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똑같이 움직여요. 하지만 이것의 부호에 따라서 부호가 어디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라는 걸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이거 필수에 몇 번이니? 필수에 7번. 자, 첫 번째 어떤 식이냐면 자, 1 플러스 i 플러스 i의 제곱에 플러스 i의 상수에서 쭉 나와서 i의 백승까지 더해줬는데, 자, 거듭제곱이 어떻게 나왔어? 연속된 4개 합이 얼마나 있어?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i부터 i 플러스 i2 플러스 i3 플러스 i4 전부 다 더해주면 얼마? 0이야. 그 다음 5부터 시작해서 8까지 더해주면 얼마? 0. 즉 끝에가 4의 배수 있는 값까지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는 거지? 0이 된다는 거지. 그럼 끝에 얼마가 있냐면 100이 있어. 그럼 100은 얼마가 돼? 얘는 4의 배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더해주면 얼마냐면 0이야. 그래서 1이 남게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냐면 자, 1-i 분의 1 플러스 i의 백승이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식을 계산하다 보면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제곱하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제곱하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승이 되겠지만은 이것을 유리화해서 계산해도 상관없긴 해. 근데 유리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각각 제곱을 해버리는 게 좋아. 다시 한번 되겠지만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는 제곱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분모 제곱해주면 얼마야? 분모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i의 마이너스 1 분의 1 플러스 2i의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50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하고 얘 두 개 없어지고, 자, 얘하고 얘 두 개 없어지고 얘하고 얘 없어지지? 마이너스 2i 2i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로 0이 돼. 50이 1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잘 나오는 식인데 요거는 자 보면 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하고 또는 1 플러스 i가 있으면 뭐 해주면 편하고 얘는 제곱을 해주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1 플러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루트 3i라든가 또는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i에서 1과 루트 3이 이루어진 형태가 있어. 이걸로 이루어진 식은 거의 대부분 세제곱해주면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알겠지?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곱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라는 걸 드리는데.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음수의 제곱근, 뭐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음수의 제곱근도 마찬가지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자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마이너스 6 플러스 루트의 마이너스 5의 제곱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의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6분의 루트 마이너스 18이 되겠다. 자, 이렇게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정확하게 구별해서 했어요. 그래서 양수면 모르겠지만 음수가 됐을 경우에는 안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첫 번째 얘부터 보면 어떻게 돼? 얘는 루트 2i가 되겠고, 그치? 얘는 마이너스 루트 4는 2i가 되고, 얘는 뒤에는 루트 6i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건 마이너스 제곱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마이너스 여전히 400개 되는 거지.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니까 5i가 되는 거야. 곱하기, 자 여기는 마이너스 제곱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그럼 없어진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5분의 얘는 루트 3i가 되고 플러스 밑에 있는 것은 루트 6i가 되고 분단은 어떻게 돼? 루트 18, 18은 9이 18이니까 3 루트 2i가 돼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i가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거 언제 나오는 건지 이해하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i하고 i가 약분돼. 그 다음에 2하고 2가 약분돼서 얼마냐면 3이야. 그래서 2 루트 3i가 되고, 자, 얘하고 얘는 약분돼 없어져. 그럼 i 곱했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i하고 i가 없어져. 그 다음에 이거 약분해주면 2하고 2가 3이 되고, 요거는 루트 3이 돼. 그래서 얼마 되냐면 플러스 루트 3이 된다. 머릿속으로 유리하게 쓰면 돼. 루트를 분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2 루트 3 i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수의 제곱근인데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숫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별 어려울 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필수예제 9번처럼 자 루트 b분의 루트 a를 봤더니 얘를 안에다 둘 다 넣고 나눴어. 루트 안에 같이 넣고 나눠보는데 뭐가 만들었어 지금? 이 마이너스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자 나눴으면 마이너스가 언제 붙는다고 했어? 마이너스일 때 나눴으면 뭐 얼마 어떻게 붙는다고 했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라고 했어. 그래서 얘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지만 B는 0보다 작아요 라는 말이야. 이 말의 의미가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루트 A-B의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면 자 루트와 제곱이 맞으면 없어지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했어. 자 여기 안에 있는 것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그렇지. B는 음수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는 플러스 붙여서 안에 있는 그대로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는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근데 원래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안에 있는 수 그대로 나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면 A가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에서는 성질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얘네들의 부호가 무엇이냐는 결정이 되는 거야. 부호 결정할 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음수의 제곱근이 형성돼요. 알겠지?
그리고 자,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이야. 응? 뭐야? 어. 자, 2차 방정식인데, 자, 이거 봐. 2차 방정식의 해법,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어떤 거?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주자. 자, 인수분해는 자, A와 B를 곱했을 때 얘가 0이란 얘기는 뭐가 된다? 자,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주게 돼. 자, 근해 공식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근해 공식 도대로 그냥 큰일 났네. 자,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짝수 근해 공식이라고 있어. 짝수 근해 공식은 어떻게 돼? 자, b가 만약에 2b'이라고 얘기한다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러한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중학교 과정과 얘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중학교 과정과 다른 거. 일단 오늘 여기 있는 문제풀이는 안 할 거야. 일단 중학교 과정에 배웠던 2차 방정식 다시 한번 더 훑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있다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꼴 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치? 자, 얘를 근을 구할 거야. 근을 구해서 a는 얼마? 1, b는 마이너스 2가 b'을 이용해주게 되고 c는 5가 되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치? 자,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자, 중학교 과정에서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어.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했냐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근호 안에 마이너스를 배웠기 때문에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i라고 해서 이렇게 복소수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알아줍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의 이론을 두 가지로 배웠어. 알겠지? 2차 방정식 이론 두 가지로 배웠는데 첫 번째 배웠던 이론이 뭐냐면 판별식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던 이론이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야.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 있는 것도 내용을 할 필요 없어. 중학교까지 다 할게. 판별식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무엇을 알아본다? 근을 판별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근을 판별하는데 근을 판별을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자, 총 모두 뭐냐면 뭘 할 수 있냐면 근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알아보게 돼.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종류는 알아보지 않았어. 종류는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어.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개수를 알아보게 되는데, 그럼 이 판별식 B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4분의 B는 뭐가 되는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판별식을 쓰게 돼. 그래서 판별식 B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0보다 크면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이 두 개가 나오게 돼. 그치? 그런데 판별식가 0이면은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영향을 안 받지. 그래서 그는 한 개가 나오게 되고 이때 이것은 뭐 중근이라고 얘기된다 해서 그 다음 판별식 B가 0보다 작으면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 알겠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때는 종류는 실근을 갖는다. 얘도 실근을 갖는다라고 놓겠지만 근호 안에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허근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지? 허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허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봐도 이거 값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판별식은 근의 종류와 근의 개수를 알아볼 때 쓰이는 것이 바로 판별식이 된다 라고 얘기해요. 자, 기억납니까? 어? 근이 몇 개인지는 바로 요런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 거야. 여기 봐! 집중으로. 자, 그 다음에 다음은 근과 개수의 관계는 뭐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 뭐야? 뭐야? 응? 근과 개수의 관계 뭐야? 야, 여기 잘 보라고. 기억이 안 나니까. 알겠지? 자, 우리가 여기서 근이 있는데 근이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라는 근을 갖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알파와 베타라는 근을 가지면 x는 알파이거나 또는 x는 베타가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돼야 돼? 어떤 식으로 돼야 돼? 음. 자, 근이 알파고 베타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x 마이너스 알파하고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0으로 인수분해가 돼야만 근을 알파하고 베타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주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플러스 알파 베타 이꼴 0이 돼서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x의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의 부호 반대가 두 근의 합이 되고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계산해. 즉, 두 근의 2차 방정식을 보면 두 근의 합과 곱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 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오늘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줍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식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을 붙여서 배우게 될 거야.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식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전부 다